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The Global Observer의 글, 내려놓음의 힘, 수용을 통한 자유찾기, 이걸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무언가를 꽉 붙잡고 지키는 거, 이게 강인함이다,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글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에 진짜 힘이랑 자유가 숨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당신도 혹시 뭐 잘 안 풀리는 계획이나 지나간 관계 아니면 뭐 떨쳐내지 못하는 후회 같은 것 때문에 힘겨웠던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죠.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글의 출발점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고수하고 통제하려는 의지. 이게 감함이다라는 통념에 정면으로 딱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마치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뭐 계획이든 관계든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이 글은 왜 그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요? 네, 이 글이 이제 가장 먼저 딱 짚고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게 결코 무관심이나 포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다리다. 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 이러면 그냥 뭐 모든 걸 체념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상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글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요. 그럼 어떤 건가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과도한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막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구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없이도 삶은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뭐랄까 삶의 흐름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 신뢰요? 네, 내가 굳이 막 붙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믿음. 그게 핵심인 거죠. 와, 신뢰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통제가 아니라 신뢰라.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내려놓는 게 어려울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머리로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이거 놔줘야 하는데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붙잡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래서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꼽아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든 간에요. 그게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익숙한 상황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좀 부정적인 감정 패턴일지라도요. 네. 그걸 놓았을 때 다가올 그 미지의 상태, 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이것마저 내가 놓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더 나쁜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익숙한 고통이 저기 미지의 행복보다 덜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니까요. 익숙한 고통이 덜 두렵다는 말씀. 이거 정말 공감이 가네요. 네. 또 다른 이유로는 그 과거에 대한 집착 같은 것도 언급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끄죠. 그때 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뭐 이런 후회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요? 네, 맞아요. 그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죠.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곱씹으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현재를 놓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구. 이것도 내려놓음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인이에요. 미래 통제 욕구요? 네. 미래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야만 안심하는 거죠. 좀 피곤할 스타일인데요? 그렇죠. 이런 통제 욕구는 결국 끊임없는 긴장하고 불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글에서 나왔던 비유가 딱 기억나네요. 그 아주 뜨거운 돌멩이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네, 그 비유. 놓으면 당장은 화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놓는 순간의 고통이나 아니면 놓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두려워서 계속 쥐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쥐고 있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 저항 자체가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지적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핵심이다. 네, 저항이 고통의 주된 원천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 상황에 달라져야만 해, 이렇게 끊임없이 저항할 때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실 자체보다도 그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아, 내 마음 때문에 더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즉 수용의 순간에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이라는 단어,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그냥 체념하거나 현실에 굴복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의미일 텐데요. 물론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게 부당하거나 힘든 현실에 처했을 때 그걸 그냥 수용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문제 회피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도 강조하듯이 수용은 결코 무기력한 포기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네. 오히려 현실을 명확하게 딱 직시하는 용기에 더 가까워요. 용기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먼저 인정을 하는 거죠. 만약 부당한 상황이라면 그 부당함 자체를 포함한 현실 전체를 먼저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일단 인정부터? 그렇죠. 저항하면서 계속 감정적으로 막 소모되는 대신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건설적인 질문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전환한다. 네. 그러니까 수용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지 종착역이 아닌 셈이죠.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되네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막 싸우는 대신에 일단 그 현실을 디딤돌처럼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디딤돌이라는 표현이 좋네요. 그래서 수용을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어떤 내면의 힘과 같다고 표현한 부분도 떠올라요. 네, 그 구절도 인상적이죠. 그동안 내 마음을 막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나 실망감, 충족되지 못한 기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 공간이 생긴다, 이런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확장해서요? 네. 내려놓음으로써 생긴 그 공간이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백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의 공간이 되는 거죠. 잠재력의 공간. 네. 그래서는 걱정, 불안, 후회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꽉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워지면서요. 그 자리에 감사나 기쁨, 성장, 또 새로운 기회 같은 긍정적인 것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하자면 꽉 막힌 파이프를 뻥 뚫어야 물이 시원하게 흐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꽉 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오래된 격언하고도 딱 통하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일상에서 이런 내려놓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다행히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안하는 방법은요. 스트레스나 좀 강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 있잖아요. 네, 욱할 때. 네. 그럴 때 잠시 딱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일인가? 하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남의 마음 같은 거요. 그렇죠. 이 질문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쏟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 줄이고 내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 통제 가능성을 자문해보는 거. 이거 당장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생각을 기록하는 것.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좀 반복적으로 사로잡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있죠. 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네네. 이런 생각들을 일기나 메모 형태로 꾸준히 한번 적어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치 좀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아, 객관적으로요? 네. 아, 내가 또 이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 감정은 주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요. 그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힘이 확 약해질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게 일종의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 셈이죠. 자신의 생각 패턴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연습이군요. 이것도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은 감사 연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감사 연습. 이건 어떤 원리일까요?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단순해 보이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 연습은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결핍에 대한 인식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결핍감이요? 네. 아,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저것을 가지지 못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려놓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 연습은 의식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뭐 누리고 있는 것,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훈련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건강한 몸, 아니면 따뜻한 집,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처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요. 아, 사소한 것도요. 네. 이렇게 충만함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핍감이 줄어들고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도 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오, 관점 전환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감사는 우리 뇌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도록 재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당신에게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니면 이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세 가지 방법 다 들어보니까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실천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특히 저는 그 감사 연습이요.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아, 그러시군요. 결국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도 강조했듯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뭐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딱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니죠. 꾸준히 연습하고 가꿔 나가야 하는 뭐랄까 평생의 여정과 같다? 이런 말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평생의 여정. 네. 마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내려놓음도 꾸준한 마음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항상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작은 내려놓음의 시도가 우리를 조금씩 더 가볍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씩 더 가볍게. 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은 그 가벼움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종류의 힘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진정한 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내면의 강인함과 자유. 멋지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결국 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점의 전환.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고 통제하려고 막 애쓰는 것만이 강함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를 내서 손을 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이것이야말로 더 깊고 성숙한 내면의 힘과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저항은 고통을 낳고 수용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점,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항 대신 수용. 그리고 그 수용이라는 게 결코 그냥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현실을 딱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점도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선택.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마지막으로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질문은 아닌데요. 그냥 우리의 논의를 좀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혹은 아주 단단하게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붙잡고 있는 것. 네, 뭐 아주 사소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오래된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루지 못한 작은 목표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방법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적용해서요.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한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본다면 네. 당신의 마음이나 일상에는 어떤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네, 그 가능성을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생각할 거리를 주셨어요. 이 흥미로운 주제, 내려놓음의 힘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 속 성찰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